안녕하세요. 공대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도어 클로저의 원리를 이해해서 쉽게 관리나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 현관문 안쪽에 도어 클로저가 붙어 있는데, 이게 도어 클로저, 다른 말로는 셀프 클로저, 그리고 도어 체크라고도 합니다. 아파트 현관문에는 보통 도어 클로저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문이 방화문이기 때문입니다. 방화문은 화재가 날 경우에 이 도어 클로저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문이 닫히도록 합니다. 아파트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현관문, 그러니까 이 방화문에 스토퍼 많이 다시죠. 방화문이라서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닫혀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스토퍼를 다시면 안 됩니다. 그럼 도어 클로저의 구조를 보면서 원리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도어 클로저 내부에는 스프링이 있고요. 이 스프링의 탄성력으로 자동으로 문이 닫힐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문의 회전 운동의 방향을 바꾸는 기어가 있고요. 기어와 연결된 피스톤이 있고, 피스톤 왼쪽 끝에는 왼쪽 방향으로만 유체가 흐르게 하는 체크 밸브라는 게 붙어 있습니다. 이 밸브로 인해서 문을 열 때는 아무 힘이 안 걸리고 확 열리지만, 문이 닫힐 때는 이 밸브를 닫아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피스톤을 싸고 있는 것은 유체로 가득 찬 실린더고요. 그리고 저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나사는 유체가 흐르는 길목에서 길폭을 조절하는, 다시 말해서 유체에 흐르는 양을 조절하는 유량 조절 나사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저 유량 조절 나사 뿐입니다. 지금까지 구성품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이 설명만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원리를 설명드리면 아마 이 말을 탁 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원리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러면 작동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면 문에 달려있는 막대같이 생긴 암에 의해서 그 힘이 기어에게로 전달이 됩니다. 기어가 이 힘으로 회전 운동을 하고요. 회전이 되면 기어와 연결된 피스톤이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실린더 안의 유체가 피스톤의 양끝 구멍으로 빠르게 통과되는데,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됩니다. 이 방향으로 유체가 흐를 때는 체크 밸브도 자동으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방해물 없이 쉽게 유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이유 때문에 문을 열 때는 문의 속도를 조절할 수 없고 힘을 주는 만큼 확 열리게 됩니다. 문을 열어 놓으면 이 상태가 되는데요. 스프링은 압축되어진 상태로 다시 피스톤을 계속 밀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문에서 손을 놓는 순간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피스톤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게 돼서 문이 닫히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는 피스톤 왼쪽에 붙어 있는 체크 밸브 때문에 원래의 길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체크 밸브의 특징이 한쪽 방향으로만 유체가 흐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왔던 길은 막혀 있고 다른 길로 가야 하는데 우회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우회로 길목에 길폭을 조절할 수 있도록 나사를 달아 놨어요. 이게 유체에 흐르는 양을 조절하는 유량 조절 나사입니다. 이 나사를 풀게 되면 유체의 흐름이 빨라져서 피스톤이 빨리 움직여서 문이 빨리 닫힐 거고, 많이 쪼으면 유체의 흐름이 느려져서 문이 천천히 닫히는 원리입니다. 자, 그럼 문이 닫힐 때 내부 작동 모습을 보면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피스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고, 피스톤과 연결된 기어가 돌면서 문이 닫히게 됩니다. 이때 유체는 우회로를 통해서 이동되는데, 유량 조절 나사가 흐르는 유체의 양을 조절하게 됨으로써 문의 속도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회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면, 그러니까 그 유량 조절 나사를 완전히 쪼아버리면 스프링이 피스톤에 힘을 계속 가하게 되는데, 이는 스프링의 힘이 피스톤에 계속 가해지고 이것이 유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속 이동하게 힘을 가하게 되는데, 유체가 흐르는 길이 완전히 차단되면 어디 조그만 구멍이라도 유체가 찾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구멍으로 유체가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그쪽으로 유체가 다 새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제품에 리크가 생겨서 제품에 손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유량 조절 나사는 끝까지 쪼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제 내부 구조를 봤으니까 외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부에는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우회로의 길목의 폭을 조절하는, 그러니까 유체의 흐르는 양을 조절하는 조절 나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이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나사의 차이점은 적용 각도가 틀립니다. 밑에 나사는 10도에서 120 정도 문 각도에서 속도를 조절하고요. 위에 나사는 10도에서 완전히 닫히는 0도까지의 각도에서 속도를 조절합니다. 그럼 한번 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 드라이버만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쪼겠습니다. 밸브를 거의 잠그다시피 끝까지 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이 굉장히 천천히 닫힙니다. 거의 다 잠궜기 때문에 유량이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집니다. 유량이 나오는 구멍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렇게 쓰시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저 밸브를 조절을 해서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10도에서 120도 각도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나사만 풀어 볼게요.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네, 푼 데는 속도가 빠르고 풀지 않은 10도에서 0도는 여전히 길목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닫히네요. 이제 0도에서 10도는 좀 풀어서 길을 좀 넓히고 10도에서 120도는 너무 빠른 것 같으니 길목을 조금 좁힐게요. 나사를 쪼아 보겠습니다. 이처럼 현관문 속도 조절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이 안에 가득 찬 유체의 특징입니다. 유체가 온도에 따라 점성치가 조금씩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철 같이 더운 날은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고 겨울같이 추운 날은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절이 바뀌면 한 번씩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안에 압력이 차 있을 때와 압력이 없을 때 속도가 차이 나는데 겨울같이 집 전체에 창문을 모두 닫아 놓으면 천천히 닫힐 거고 여름처럼 집안의 창문이 열려 있으면 그쪽으로 압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문 닫히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문이 항상 닫혀 있다면 영향을 안 받겠죠.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속도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